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경제 정책의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이었습니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 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가계의 소득을 높이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경제의 선순환을 끌어낸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잇따른 인상 뒤 고용 상황과 분배 지표가 악화하면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경제 성장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비용 조건을 악화시켜서 경기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았고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쪽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책을 주도한 측에선 보수층과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근거 없는 비판일 뿐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지만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예컨대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하위 일본의 시장 소득을 감소시켰다는 것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서 사실상 삭제되는 굴욕을 맛본 뒤였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성장 정책이 오직 소득주도 성장에 의해서만 되는 걸로 많은 오해가 있어서 저희가 포용 강화라는 측면으로 대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소득주도 성장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습니다.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 역시 박한 평가를 했습니다. 무리한 방법으로 소득을 높이는 정책을 하다 보니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것에서 사실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고요. 왜냐하면 그 급격히 올린 그 소득을 감당할 만한 기업들이 안 되면 그 기업들은 결국 고용을 지난 5년 동안 이어진 확장 재정 정책에도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재정 건전성이 없으면 중장기적인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정을 신중하게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차입이 아닌 쪽에서 지출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효율적으로 좀 조정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이 조금 우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윤 당선인의 탈원전 정책 폐기에도 동의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 달 남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등 대표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제 역사의 몫이 됐습니다. 분명한 건 새 정부에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이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